일반화학 실험 01분반 2조 질량 측정과 액체 옮기기 실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목적입니다. 저울 사용법과 액체를 옮기는 데 사용하는 기구들의 사용법을 익히고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처리 방법 및 불확실도를 이해합니다. 실험 기구입니다. 이번 실험에 필요한 실험 기구에는 메스 실린더, 피펫 필러, 뷰렛, 마이크로 피펫, 증류수 100ml 비커 3개가 있습니다. 실험 원리 및 이론입니다. 질량은 장소와 상태에 따른 변화가 없는 물체의 양을 의미합니다. 무게는 물체가 중력으로 인해 받는 힘을 의미합니다. 메니스커스는 모세관 속에 있는 액체의 표면이 표면 장력에 의해 주위가 중앙에 비해 곡면을 형성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림 A의 경우 위로 볼록한 최상부를 읽고 그림 B의 경우 아래로 볼록한 최하부를 읽습니다. 유효 숫자는 얻어진 측정값의 숫자 중 어디까지가 의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표준 편차는 자료의 관찰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정확도는 참값에 대한 한쪽으로의 치우침의 작은 정도를 나타냅니다. 정밀도는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 측정을 하는 경우 그 측정한 값이 서로 얼마나 가깝게 나오는지에 대한 척도를 나타냅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실험 A 메스 실린더를 이용한 액체 이동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00ml 비커의 무게를 측정하고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8ml의 증류수를 100ml 비커에 정확히 넣습니다. 그 후 두 자리 저울로 무게를 측정합니다. 위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실험 B 메스 피펫을 이용한 액체 이동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00ml 비커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메스 피펫을 이용해 8ml의 증류수를 100ml 비커에 정확히 넣습니다. 그 후 두 자리 저울로 무게를 측정합니다. 위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실험 C 뷰렛을 이용한 액체 이동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00ml 비커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뷰렛을 이용해 8ml 증류수를 100ml 비커에 정확히 넣습니다. 그 후 두 자리 저울로 무게를 측정합니다. 위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실험 D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한 액체 이동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00ml 비커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해 8ml의 증류수를 100ml 비커에 정확히 넣습니다. 그 후 두 자리 저울로 무게를 측정합니다. 위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실험 A, B, C, D 모두 3번 반복 후 증류수의 무게와 밀도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표준 편차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실험 과정을 영상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실험 A 메스 실린더를 이용한 실험 과정입니다. 먼저 실험 전 100ml 비커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메스 실린더에 8ml 증류수를 정확히 넣습니다. 메스 실린더의 증류수를 100ml 비커에 정확히 옮깁니다. 그 후 두 자리 저울로 100ml 비커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이때 저울이 수평이 되는지 0점 조절이 되었는지 주의합니다. 다음은 실험 B 메스 피펫을 이용한 실험 과정 영상입니다. 실험 전 100ml 비커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메스 피펫을 이용해 8ml 증류수를 100ml 비커에 정확히 넣습니다. 그 후 두 자리 저울로 100ml 비커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다음은 실험 C 뷰렛을 이용한 실험 과정 영상입니다. 실험 전 100ml 비커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뷰렛을 이용해 8ml 증류수를 100ml 비커에 정확히 넣습니다. 이때 뷰렛의 기포가 차진 않았는지 뷰렛이 수직이 되었는지 주의합니다. 그 후 두 자리 저울로 100ml 비커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다음은 실험 뒤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한 실험 과정 영상입니다. 실험 전 100ml 비커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해 8ml의 증류수를 100ml 비커에 정확히 넣습니다. 이때 마이크로피펫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이크로피펫이 수직이 되게 합니다. 그 후 두 자리 저울로 100ml 비커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관찰 및 측정 결과입니다. 측정한 증류수의 질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한 증류수의 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한 증류수의 무게의 평균값, 표준편차, 오차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한 증류수의 밀도의 평균값, 표준편차, 오차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편차를 무게와 밀도 각각 왼쪽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위의 표와 같이 배열됩니다. 마이크로피펫이 무게 밀도에서는 자료의 분포 상태가 가장 고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스 실린더가 무게 밀도에서는 자료의 분포 상태가 가장 고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피펫이 표준 편차값이 가장 작기 때문에 정밀도가 가장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스 실린더가 표준 편차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정밀도가 가장 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차율을 무게와 밀도 각각 왼쪽에서부터 내림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위의 표와 같이 배열됩니다. 마이크로피펫이 무게 밀도에서 오차율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뷰렛이 무게 밀도에서는 오차율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측정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뷰렛을 이용하여 측정할 때 가장 정확한 결과값이 도출되었습니다. 결론 및 토론입니다. 실험 ABCD에서 모두 각 회차에서 서로 다른 액체의 질량이 측정되었고 이를 통해 오차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질량과 밀도의 불확실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반화학 시간에 배운 유효숫자 개념을 적용할 수 있었고 4칙 연산에서 유효숫자 규칙을 적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측정기구를 잘 보정하더라도 기구 조작이 미숙하거나 실험자의 작은 부주의에도 오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특히 일반화학 시간에서 화학양론을 공부하며 배운 이론적으로 필요한 질량과 부피 등의 실험 조건들을 실험실에서 재현하는데 실험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메스 실린더, 뷰렛, 메스피펫 등을 사용했는데 이처럼 가느다란 감 모양의 측정 도구 사용 시 메인스커스 현상 때문에 결과 측정 시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 시 메스 실린더나 비커에서 증류수들이 잔존하여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피펫 사용 시 완벽하게 기구가 수직이 되지 않은 점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실험 시 측정 도구 사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메인스커스 현상을 고려해 결과값 측정 시 시선과 수평이 되도록 맞추어 눈금을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증류수가 측정 도구에 잔존하여 무게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저울이 있는 책상에는 흔들림이나 진동이 없도록 하여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실험 전 저희 조에서는 다른 기구와 달리 메스 실린더가 오차율의 값이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스 실린더는 최소 눈금이 0.1ml가 아닌 1ml로 되어 있어 실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실제 실험 결과에서 또한 저희 조의 예상과 같이 메스 실린더의 표준 편차가 무게와 밀도 부문에서 모두 가장 크게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차율은 참값과 실험 결과값 사이의 차이, 즉 정확도와 관련된 수치이고 표준 편차는 결과값들 사이의 차이, 즉 정밀도와 관련된 값입니다. 메스 실린더를 이용한 실험 결과의 표준 편차는 4가지 실험 중 가장 크게 나온 반면 오차율은 가장 크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정확도는 높았다고 분석됩니다. 이는 실험 과정의 일관성은 부족했지만 실험 결과의 정확성은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한 실험 결과의 표준 편차와 오차율을 분석했을 때 정밀도는 높고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이는 실험 과정의 일관성은 높지만 실험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일반화학 실험 01분반 2조 질량 측정과 액체 옮기기 실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